국내 최고령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애국지사 구익균농이 지난 8일 타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일제시대 3차례나 옥고를 치르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구익균 선생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서 유가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생존 독립운동가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애국지사 구익균농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105세. 평북 용천 출신으로 1928년 신의주 학생의거를 주도한 그는 이듬해 상해 망명길에 오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도산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구익균 선생의 얼마 안 되는 소박한 유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도 그가 평생 곁에 두었다는 도산 안창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윤봉길 의사 의거의 배우 인물로 지목돼 한국으로 압송되자 그는 중국 광동 중산대학 조교로 부임해 독립운동가 양성에 힘썼습니다. 중화민국에서 이 조선인들을 장학금을 주는 거가 있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그 조선인들을 와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심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결국은 그 지원금을 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상해에서. 고대했던 광복이 이루어지자 당시 상해 교민단장이었던 그는 사제 60만 달러를 털어 교민 3천여 명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그 3천여 명의 이 숙박비, 식대, 배상을 다 지불하신 그야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많은 우리 서민들에게 희사해서 구제하셨던 분인데 광복 이후 고인은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대공사상, 즉 평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흥사당과 진보정당 활동에 힘씁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들어선 혁명검찰부에 의해 용공인사로 몰려 옥고를 치렀다가 반세기 만인 2011년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편해보지 않거든요. 결국은 명백히 공산당도 수용할 수 있다고. 구익균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1983년 그의 나이 75이 돼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독립운동이 좀 상을 좀 받아라. 받으시면 우리가 대학교 학비를 안 낸다. 좀 받으시라 그랬는데 아버님은 자기는 친일파 앞에서 머리 조이면서 내가 독립운동상은 못 받겠다 그러셔갖고 생전에 그는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고에도 장지를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불허했습니다. 그 묘소를 우리가 가서 다 확인하고 현장도 해가지고 방문하고 직접 가서 여기 내 자리고 이렇게 했는데 안장이 안 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나 전혀 알 수 없어요. 유신 정권 시절 내려진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 심의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심의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예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제자들은 당시가 유신 정권 초기였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나중에 정부의 밑보인 거죠. 왜냐하면 중립화 통일 땅을 채권을 했기 때문에 67년에 그리고 68년에 이제 또 고분자를 했기 주식회사를 있으면서 현 군사 정부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중립화 정강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다시 재건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하니까 조금 좀 색안경을 끼고 봤겠죠. 그래서 그것이 72년에 가서 어떠한 그 정치적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정말 그게 합법적인 재판인가. 정말 이 구익균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서 정말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이 있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몇 가지 제가 생각에는
보내신 그 자료만 보고 그 짧은 걸로 갖고서 국가보훈처는 불과 2달 전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는 구익균 선생을 방문해 최고령 독립유공자라며 건강을 기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예우나 다름없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서류심사로 하루 만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문 적용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소한도 6개월 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그 원인을 규명해서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안장되기 직전에 조사를 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실을 그 불미한 사실을 갖고 안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고 현충원 안장 심의 기준이 현충원을 통해 기리고자 하는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비자금 조성 핵심 당사자인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복권이 됐다는 이유로 안장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재 권력의 경호실장으로서 권력의 핵심이었었고 또 그 뇌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충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때문에 공직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고위공직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장해버렸어요. 구익균 선생이 묻히고 싶어 했던 현충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한 백낙준,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김백일, 만주국군 헌병 출신 정일권, 1942년 일제의 전투기 헌납기금을 바친 김옥량 등이 안장돼 있습니다. 김옥량은 2010년 정부가 친일행위를 확인하고 서원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지 않습니까? 일제로 독립한 나라가 일제 충성했던 사람들을 현충에다 모시기 때문에 이 자체야말로 결격사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반헌법적 조치겠죠.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해방 이후에도 힘겹게 살아왔던 독립유공자들에게 현충원은 죽어서야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명예로 다가옵니다. 아니 이제 이 통일되면 와서 다 그래 한 번씩 그래도 참배라도 할 건데 그게 뭐야 이거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건 좀 알아줘야 돼. 나라에서 알아줘야 돼.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그렇게 합니까? 그 나라를 누가 빼앗았 정말 누가 지켰는데요.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닫자고 할 때 닫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있는 한 우리 근로자가 인질로 잡힐 우려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응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영우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천 씨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